성실히 일하는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을 시도하려는 조폭에게 한 707특전사 여성이 참교육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해의 짭조름한 바람이 인천대교에 웅장하고도 유려한 주탑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송도국제도시의 미래적인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위로 흩어지던 6월의 어느 눈부시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검은 베레모에 100호 휘장을 단 그 이름만으로도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든든한 신뢰를 안겨주는 100호 부대 소속의 하지원 중사는 꼬박 1년 만에 얻은 열흘간의 황금 같은 휴가를 받아 세상에서 가장 그립고 편안한 안식처인 아버지의 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걸쳐진 작은 배낭 속에는 군복 대신 계절에 맞는 평범한 사복 몇 벌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곧게 편 등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리고 평온함 속에서도 예리하게 빛나는 눈빛에는 지난 1년간 뼈와 살에 새겨진 혹독한 고강도 대테러 훈련과 수차례의 생사를 넘나든 비밀 작전에서 비롯된 강인함과 절제된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마치 잘 짜인 계획도시의 표본처럼 질서정연하게 뻗은 도로와 하늘을 향해 경쟁하듯 솟아오른 유리 빌딩들, 그리고 그 인공적인 아름다움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서해 바다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으나 동시에 그녀가 온전히 속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일상적인, 그래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지원 씨의 아버지 하영철 씨는 고희를 눈앞에 둔 연세에도 불구하고 송도에서도 부와 명성의 상징으로 통하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송도 더 퍼스트 월드마크의 보안팀에서 2교대로 꿋꿋하게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중요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을 좀처럼 견디지 못했고 결국 건강도 돌보고 사회와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밴 성실함과 투철한 책임감,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온화하고 진솔한 성품은 이미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곳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존경과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손주의 유모차를 끌고 나오던 한 중년 여성 입주민은 하영철 씨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어제 저희 손주 녀석이 로비에서 뛰다가 그만 넘어져서 크게 울었는데 팀장님께서 마치 친할아버지처럼 바로 달려와 주셔서 업어주시고 약까지 발라주셨다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아이도 금방 진정하고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고 하영철 씨는 그저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괜찮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며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동료인 박민수 반장은 그런 하영철 씨를 보며 역시 하 팀장님은 우리 아파트의 보배이십니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햇볕 아래 반듯하게 각 잡힌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발견한 지원 씨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안도와 그리움이 뒤섞인 옅은 미소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휴가 때보다 한층 더 수척해 보이시는 아버지의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에 깊어진 주름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아빠. 그리움과 걱정이 함께 묻어나는 딸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에 순찰 일지를 작성하던 하영철 씨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 가득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농부처럼 반가움과 자랑스러움이 커다란 한밭꽃처럼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새끼 지원이 왔나? 어서 온나, 고생 많았다.
그는 딸의 손을 따뜻하고도 힘주어 맞잡고 곁에 있던 동료 박민수 반장에게 박 반장, 미안하지만 잠시만 좀 부탁하네. 내 귀한 딸내미가 왔네. 라며 잠시 양해를 구한 뒤 경비 초소 옆에 마련된 작은 휴게실로 딸을 이끌었습니다. 박 반장은 사람 좋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하 팀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따님 오셨는데 어서 들어가셔서 얼굴 실컷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조금도 걱정 없도록 잘 보고 있겠습니다. 라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휴게실의 낡았지만 깨끗한 탁자 위에는 지원이 어릴 적부터 유난히 좋아했던 과자와 시원한 과일 주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퇴근길에 조금씩 사다 놓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둔 것이리라. 훈련이 여간 고되고 힘들지 않았나 보구나. 안 그래도 작은 얼굴이 더 반쪽이 된 것 같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이런 생활도 제 몸처럼 익숙해요. 지원은 차마 자신이 겪어온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훈련 강도와 생사를 넘나들었던 작전의 긴장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도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임대원이 아닌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어리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밀린 이야기를 정겹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소하지만 고단한 일상, 지원의 철저히 각색되고 순화된 훈련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나야 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까지. 그 소박하고 따뜻한 대화 속에서 지원은 아버지의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 눈에 띄게 늘어난 흰머리카락 너머로 그가 홀로 묵묵히 감내하고 있을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어렴풋이나마 절절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가 휴가를 나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그녀는 아버지께 손수 만든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드리기 위해 아파트 로비로 향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쇼윈도가 화려하게 늘어선 1층 상가를 지나 웅장한 로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예민한 코를 강하게 찌르는 역하고 불쾌한 담배 연기와 함께 주변의 평화로운 공기를 마치 겨울바람처럼 싸늘하게 만드는 오만하고도 고압적인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어이, 거기 영감. 내가 지금 여기서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 게 눈깔에 안 보이나? 어디서 여편네들처럼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하면서 재떨이 하나 빛의 속도로 안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목소리의 주인은 마치 잘 자란 그리즐리 곰처럼 산만한 덩치의 사내였습니다. 얼핏 보아도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짧게 깎아 올린 머리에 온몸을 뒤덮다시피 한 용과 호랑이, 그리고 잉어 문신이 값비싼 반소매 명품 티셔츠 아래로 흉측하고도 위협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걸친 옷과 신발, 손목의 시계는 분명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들이었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것은 세련된 부의 향기가 아니라 천박함과 폭력 그리고 저급한 욕망의 악취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상두. 목포의 뒷골목을 거점으로 암약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으로 세력을 급격히 넓히며 특히 송도와 강남 일대의 유흥가 상권을 장악하려 드는 신흥폭력 조직의 핵심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버젓이 거주하며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흉흉한 조직의 힘을 방패 삼아 온갖 갑질과 위세를 부리고 다니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검은색 양복을 빼입은 부하 2명이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서서 그의 위세를 한층 더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철 씨가 순찰 중이던 걸음을 황급히 돌려 그에게 다가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애써 감추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백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파트 로비는 모든 입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지정된 금연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해하시니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금연? 하하, 이 아파트 전체가 내 돈으로 돌아가는 내 집 앞마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집 안방에서 담배 한 대도 내 마음대로 못 피운다는 그딴개 같은 소리를 지금 나한테 하는 거냐? 이 영감탱이가 진짜 오늘 나한테 한번 맞아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보자 하니깐 아주 기어오르네. 백상두는 마치 자신이 뱉은 말에 자신이 더 흥분한 듯 피우던 담배꽁초를 하영철 씨의 깨끗하게 다려입은 제복 바지 앞자락에 보란듯이 툭 던지며 자신의 값비싼 구두굽으로 지근지근 비벼 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무법자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는 더럽고 가래 섞인 침을 대리석 바닥에 보란듯이 탁 뱉고 나서야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유유히 자신만이 이용하는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로비에는 한동안 싸늘하고 어색한 침묵과 함께 지독하고 역한 담배 냄새가 마치 그의 오만한 그림자처럼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지원은 그 모든 야만적이고 모욕적인 광경을 로비 한쪽에 장식처럼 세워진 대형 관엽수 화분 뒤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소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던 눈빛이 순간 수심을 알 수 없는 서해의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도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힘없이 떨리는 어깨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바닥에 담배꽁초를 치우기 위해 돌아서는 그 초라한 뒷모습이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여린 가슴에 사정없이 박혔습니다. 707특임대의 혹독한 훈련은 그 어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성적인 냉정함을 유지하라고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심장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이 감정은 단순히 임무 수행 중에 느끼는 계산된 분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더 깊고 뜨겁고 원초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쥔 두 주먹 안에서 짧게 깎은 손톱이 여린 손바닥을 아프게 파고드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지원은 아버지의 일상에 들이온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마음씨 좋은 박민수 반장으로부터 백상두의 상습적인 악행에 대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수억 원짜리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빼내기 귀찮다는 지극히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연로한 하영철 씨에게 대신 차를 빼서 아파트 정문 앞에 대기시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가 하면 심야의 최고급 호텔에서나 맛볼 수 있는 값비싼 프랑스 요리를 배달시킨 후 경비실에 맡겨놓고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까지 직접 가져오지 않았다며 하영철 씨를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윽박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최하는 밤샘 파티의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다른 입주민들의 불만을 마치 하영철 씨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인 양 뒤집어 씌워 관리사무소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려 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영철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다른 젊은 동료 경비원들이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혹여나 불똥이 튈까 염려되어 그 모든 부당한 요구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마치 숙명처럼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속에 새겨진 인내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답답함이나 비굴함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결코 힘없는 약자의 비겁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충돌과 불필요한 희생을 막기 위한 한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온 연장자의 지혜이자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책임감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하영철 씨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중년 여성 입주민 김 여사가 로비에서 백상두에게 또다시 봉변을 당하고 있는 하영철 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백상두에게 다가가 백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 분께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라며 점잖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백상두는 그녀에게마저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라며 폭언을 퍼부었고 김 여사는 마음에 상처만 입은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조용히 하영철 씨에게 다가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팀장님 힘내세요. 저런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팀장님의 노고에 늘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 작은 위로와 지지가 하영철 씨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백상두라는 인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능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빠가 더 이상 저런 부당한 일을 당하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영철 씨는 딸의 그 결연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딸이 평범한 직업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일 때문에 위험하고 험악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은 아비로서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괜찮다, 내 딸 지원아. 다 저런 몰상식하고 못된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늙은 아비가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하면 큰일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게다. 너는 내 소중한 휴가인데 이런 골치 아픈 일로 내 마음까지 어지럽히고 싶지 않구나. 아빠 걱정은 조금도 말고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편히 쉬도록 해라. 아버지의 깊은 한숨과 괜찮다고 애써 웃어 보이는 그 표정 속에서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명한 한계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707특임대 요원의 냉철하고도 치밀한 판단력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버지를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딸의 뜨겁고도 절박한 분노가 동시에 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 백상두라는 인간의 신상과 그가 속한 폭력 조직의 실체 그리고 그들의 약점에 대해 마치 고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망과 분석 기술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만불손한 성격,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행동 패턴,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인 힘과 등에 업은 조직의 이름값만 믿고 쉽게 방심하는 치명적인 약점들. 그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송도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송도 더 퍼스트 월드마크에서는 또 다른 작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배수 시스템 일부에 문제가 생겨 폭우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차장 일부가 침수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주말이라 관리사무소의 대응도 평소보다 늦어졌고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선 것은 하영철 씨와 그의 동료 보안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을 마다않고 직접 배수구를 뚫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새도록 고군분투했습니다.
지원은 창밖으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밤새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존경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 따뜻한 음료와 마른 옷가지를 챙겨다 드리며 아빠, 이제 그만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라고 간청했지만 하영철 씨는 괜찮다. 내가 맡은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입주민들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많은 입주민이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하영철 씨는 몸살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아누웠고 지원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착잡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백상두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파트 전체가 폭우 피해로 정신없는 틈을 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새도록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하영철 씨에게 어젯밤 순찰 제대로 안 돌았지? 왜 이렇게 아파트가 시끄러워? 보안팀장이란 작자가 직무태만 아니야? 라며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고 관리사무소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파트 관리소장을 찾아가 하영철 씨가 근무 중에 자주 졸고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거짓 민원을 넣어 그를 해고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더는 안 되겠어요. 저 인간 그냥 두면 아빠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나서야겠어요. 하영철 씨는 딸의 그 결연한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비 걱정해주는 내 마음은 하늘만큼 고맙다. 하지만 저런 인간들은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너는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몸인데 혹시라도 내 앞길에 해가 될까봐 아비는 그게 더 두렵다. 제발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나서지 마라. 응? 아버지의 간절한 만류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 앞에서 지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707특 임대원으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딸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잠시 맑아졌지만 그들 부녀의 마음속에는 더 크고 무거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원의 휴가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유난히 후덥지근하고 습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마지막 저녁 산책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 쪽에서 유난히 시끄럽고 험악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을 느낀 지원이 아버지보다 먼저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산만한 덩치의 백상두와 그의 곁을 지키는 검은 양복의 부하 2명이 퇴근 준비를 하던 하영철 씨를 둘러싸고 일방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있는 셔츠였습니다. 백상두는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동댕이치며 마치 잡아먹을 듯이 하영철 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영감,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이 중요한 서류를 내 차 안에 넣어두라고 당신한테 신신당부했지. 근데 왜 아직까지 이 서류가 당신 경비실에 처박혀 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계약을 놓치게 생겼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어. 이 모든 게 다 당신 책임이야, 알아. 백 선생님, 그 서류는 제가 아침 일찍 선생님 차량 조수석 위에 분명히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사진까지 찍어두었습니다.
하영철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잔뜩 흥분한 백상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추진하던 어떤 불법적인 사업이 뭔가 크게 틀어졌고 그 모든 책임을 M1 하영철 씨에게 뒤집어 씌우며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지금 증거를 들이대면서 나한테 대들어? 내 놈이 중간에서 이 서류를 빼돌려서 다른 놈들한테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 아파트에서 좀도둑질까지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백상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하영철 씨의 멱살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이미 연로한 하영철 씨의 몸이 힘없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으시죠.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가 어둡고 축축한 주차장 입구에 낮고도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당연히 하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백상두 일행 사이로 마치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마리 흑표범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위압적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상두는 갑자기 나타난 그러나 이미 몇 번 마주쳐 낯이 익은 젊은 여자를 위아래로 경멸스럽게 훑어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용감무쌍한 계집애는 또? 저번에는 로비 기둥 뒤에 숨어서 쥐새끼처럼 훔쳐보더니 오늘은 아주 대놓고 나서시겠다. 그래, 이 영감탱이가 내 애비라도 되냐? 아니면 혹시 정부라도 되나? 하하. 아주 효녀납셨네, 효녀납셨어.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곱게 말할 때 썩 꺼지라고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을 텐데. 제 아버지께 그런 천박하고 무례한 행동과 인간 이하의 언사를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더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버지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지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그 어떤 위협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면서도 압도적인 기운은 백상두의 곁을 마치 충견처럼 지키던 두 명의 부하들마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주눅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상두의 안 그래도 험악한 얼굴이 마치 잘 익은 돼지간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극도의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이 고작 젊은 여자 하나가 뿜어내는 기에 눌린 것처럼 보이자 그의 자존심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했던 것입니다. 사과? 내가 왜 저런 볼품없는 늙은이한테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년은 또 뭐냐? 내가 분명히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서 알짱거리면 내년만큼은 가만 안 둔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아주 여자고 뭐고 없이 이 백상두의 주먹 맛이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느껴볼 테냐? 백상두가 거대한 황소처럼 씩씩거리며 그의 육중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상대를 가리지 않는 이성을 잃은 야수의 광기만이 시뻘겋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더럽고 육중한 주먹이 지원의 여린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습니다. 백상두의 육중한 주먹이 마치 탄환처럼 지원의 관자놀이를 향해 파공음을 내며 맹렬하게 날아드는 그 찰나 지원의 몸이 마치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흩날리는 한 줄기 연기처럼 옆으로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그의 육중한 주먹은 목표를 잃고 허망하게 허공을 갈랐고 바로 그 순간 그의 공격으로 인해 생긴 아주 작고도 치명적인 빈틈을 매의 눈처럼 포착한 지원의 손이 번개보다 빠르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녀의 가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손가락은 그의 공격해 들어온 팔의 손목 관절 바로 윗부분을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정확하고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야수 같은 강력한 힘을 마치 부드러운 강물이 바위를 휘감아 돌듯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자신의 몸을 물 흐르듯 유려하게 회전시켰습니다. 그 유연한 회전과 동시에 그녀의 다른 쪽 손이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게 그의 팔꿈치 관절 안쪽 부분을 가볍게, 그러나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각도로 틀어 눌렀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대한민국 최정예 707특 수임무단에서 피와 땀으로 익힌 수백 가지 대인 제압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원리 상대의 힘과 움직임을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인체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히 공략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크아악! 백상두의 입에서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마치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산처럼 거대한 몸이 균형을 완벽하게 잃고 시멘트 바닥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고꾸라지려 하자 지원은 그의 어깨죽지 부분을 가볍게 누르며 그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동시에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앞으로 쏠리는 그의 상체를 향해 그녀의 강철처럼 단련된 무릎이 마치 작심한 듯 정확하고도 깊숙하게 그의 복부 중심, 즉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명치 바로 아랫부분을 사정없이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마치 잘 익은 수박이 터지는 듯한 둔탁하고도 현실적인 타격음이 어둡고 축축한 주차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백상두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신음조차 내뱉지 못한 채 허파 속의 모든 공기를 토해내며 숨을 컥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다가 곧바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저 미친 계집애가 감히 우리 형님을. 백상두의 곁을 마치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두 명의 부하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당황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려 하자 지원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개처럼 헐떡이는 백상두의 턱 및 연골, 즉 치명적인 급소에 자신의 날카롭고도 단단한 손날을 정확히 가져다 대며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단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거나 그 더러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꺼내려 한다면 이 인간의 목뼈가 먼저 먼지처럼 부스러질 겁니다. 아니면 당신들의 그 쓸모없는 손목이 먼저 제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던가. 선택은 당신들이 직접 하십시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작전 속에서 인간의 생과 사를 수없이 지켜보고 때로는 결정해왔던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요원의 그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서늘한 그림자마저 느껴지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압도적인 눈빛에 잔뜩 겁에 질린 두 명의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마치 얼음 기둥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무릎 꿇은 채 극심한 고통과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백상두를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를 내려다보듯 싸늘하게 응시하면 작지만 주차장 전체를 서늘하게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가짜는 힘이라는 건 당신처럼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짓밟으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같은 인간 말종에게 이런 수모와 폭력을 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평생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며 살아오신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할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나의 아버지에게 저지른 이 모든 천박하고도 야만적인 행동들을 당신의 그 두꺼운 뼈 마디마디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통으로 똑똑히 새겨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오늘 이 순간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그 목포의 상어라는 시시껄렁한 별명,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송도의 하찮은 피라미 정도로 강제로 바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보다 더 단단한 의지와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 그리고 심해의 수압보다 더 무거운 경고는 백상두의 온몸을 관통하며 그의 영혼까지 공포로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절대적인 공포라는 감정을 자신의 뼛속 가장 깊은 곳까지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젊고 언뜻 보기에는 가냘프기까지 한 여자는 자신이 지금껏 어두운 뒷골목에서 상대해왔던 그 어떤 종류의 폭력배나 조폭들과도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혹은 분노한 여신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지원의 마지막 경고가 차갑게 울려 퍼진 후 주차장에는 마치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무겁고도 섬뜩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백상두의 건장했던 두 부하는 자신들의 두목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과 그들 자신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포감에 질려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지원의 서늘한 시선을 마주 보지도 못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상두가 부러진 팔꿈치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 그리고 굴욕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부하들에게 떨리는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명의 사내는 마치 폐잔병처럼 비틀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지원의 존재감은 여전히 주차장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하영철 씨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 딸이 보여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에 대한 깊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알 수 없는 벅찬 자부심과 함께 딸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 딸아, 너는 대체 군대에서 이런 것까지 배우는 것이냐? 괜찮은 게냐? 다친 곳은 없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딸의 어깨와 팔을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저 사람들 다시는 아빠를 함부로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원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오히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의 불꽃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상두는 자신의 수십억 원짜리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장식된 침실의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도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옥처럼 아파오는 팔꿈치의 통증보다 그를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그의 오만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처절한 무력감과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빛.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하찮고도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그리고 너무나도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지원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고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한편 그 사건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용하지만 빠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경비원들 사이에서는 하영철 팀장의 용감무쌍한 딸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를 대하는 태도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존경심이 담긴 것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하영철 씨의 성실함을 알고 지지했던 김 여사 같은 입주민들은 남몰래 그의 딸이 해낸 통쾌한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 그에게 더욱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폭풍이 남긴 침묵 속에서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짧았던 휴가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먹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녀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영철 씨는 어젯밤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딸이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에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녀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아비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부디 몸 조심해야 한다. 항상 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이 늙은 아비는 내가 건강하게 내 길을 가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몸 하나는 누구보다 잘 지킬 자신 있어요. 아빠야말로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무슨 일 생기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저한테 꼭 연락하셔야 하고요. 아셨죠? 그 지원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다짐을 받듯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원은 다시 검은 베레모가 기다리는 그녀의 세계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아파트 현관까지 배웅하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백상두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밤새 고통과 번민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송도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경외감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그의 곁을 떠나 있었고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원이 탄 택시가 송도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인천대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짧았지만 강렬했던 휴가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과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다시 한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온 작은 파문이 송도의 하늘 아래 어떤 새로운 변화의 씨앗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의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고요하고도 강렬한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은 베레모의 딸이 남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깊고도 선명한 여운이 송도의 푸른 하늘 아래 오랫동안 머무를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